야구는 보시죠? 그럼요. 네. 요 며칠 좀 속이 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긴 말은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참고로 저기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두산 베어스 팬이었던 데다가 아, 그러시구나. 네, 두산이 이기는 것보다 LG가 지는 거에서 더 큰 카타르시스를 아, 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아. 사람으로서 아, 대표님 여기가 이거 꺼도 돼요? 네, 너무 재밌었어. 아, 이거 꺼도 되나요? 이거 진짜 지금 LG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 참 NC가 네. 어찌나 고맙든지. 음.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NC가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예년 같진 않은 게 올해 LG가 이런 식으로 또 DTD인가 하는데 또 예전 같진 않더라고. 또 여기서 뎁스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막 이렇게 연패에 빠지진 않더라고. 예.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 두산 팬이셨구나. 네. 근데 뭐 막 되게 열렬한 팬은 아니었고 예. 예. LG가 지는 게 더 신나는. 아이, 왜 그러세요, 정말로. 너무하시네, 대표님. 주변이 좋게 봤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담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 네.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저는 그 사법시험 54회 합격하고 네,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한민희라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율담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네, 야구를 좀 이제 많이 보는 편이어서 또 네,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 거에 참석하게 네.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뵀던 거는 그때 한 2년 전쯤인가 그 신림동에서 그 야구 예, 공작소랑 뭐 이렇게 그 주관해서 진행한 그 뭐였지 행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야구 파티요. 야구 파티 거기서 처음으로 네, 뵀었죠. 예, 그래서 예.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야구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야구 공작소에 참여하시고 하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예. 음.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직관 가는 거 말고, 뭐 네. 글을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활동을 번외로 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야구 공작소 모임에서도 저만 직업이 현재로서는 음. 변호사 저 한 명이고요. 음. 많은 변호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야구와 법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법률가로서 야구를 보는 관점도 조금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남들이 안 보는 걸 좀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거는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지네. 음. 사실 그 야구 공작소 들어와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수분들이 뭐 언론에 이게 등재가 되는데 이제 사회면에 나오실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사실 야구와 법이 멀리만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은 게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고 규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적게는 야구 규칙, 그다음에 조금 넓게 본다면 야구 규약, 음. 뭐 이런 계약서 이런 쪽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음. 생각보다 이제 그 규칙 쪽이나 약속 정하는 쪽에서는 뭐 법이 꼭 형법이나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원래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갑자기 묻고 싶어지는 게 최근에 모 감독님께서 뭐 떡아웃에서 있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규정 없지 않냐. 예, 어. 근데 사실은 야구가 규정이 없지만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법도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개별법들을 그치고 밑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 가지 계속 촘촘하게 뭔가를 정해놓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도 모든 것들을 인간사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전혀 어렵죠. 사실 네, 솔직히 네,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허용한 것 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던가 아까 네, 말씀하신
감독님처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반대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음, 볼 수도 있고 음, 사실 또 이제 법조계에서는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뭐 행동을 제한하거나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음.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법률 유보라고도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거나 아니면은 법을 좀 고친다거나 아니면은 있는 법을 없애거나 뭐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고 해서 갖고 간다던가 하는 음, 상황이라 사실 감독님이 하신 발언은 그 음, 모 감독님이 하신 발언은 법적으로는 저는 맞는 발언이긴 한데 음, 사실 또 법이라는 게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법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다 규율하게 되고 또 규율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함인데 음,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것은 부족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선택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쵸? 법률 예. 만등주의로 가면 너무 이렇게 삭막해지고, 예, 예, 좀 저도 그 생각엔 좀 동의하는데 음, 저도 직업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법 만능주의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법에도 사실 감정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에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작용한 게 이제 재작년까지 있었던 3피트 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3피트 룰이 정말 그, 헬스케는 마음이 아픕니다. LG 사냥터는 예,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가슴 아픈 기억들이 네. 트라우마로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교수님 오늘 자꾸 네. 저의 안 좋은 기억을 자꾸 이렇게 짚어주시네요. 네. 네. 그럼 뭐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네. 돌아가서 제가 오늘 그 한민희 변호사님을 모신 거는 뭐 이런 뭐 야구와 법, 뭐 규칙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최근에 한민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작소 칼럼에 최근에 있었던 모 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의 선수 폭행 사건 그로 인해 이제 수사가 들어갔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구속영장은 청구됐고 지금 그 기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도 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이번 주 뭐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 관련해서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앞으로 운동을 해나갈 선수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해당 어, 어, 그 일을 비슷하게 겪을 수도 있는 지도자분들 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부탁드렸고요. 일단 그 사건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예. 솔직히 좀 참담하죠. 예.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관련된 이제 사안들도 보느라고 어린 학생 선수들을 이제 만날 때가 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학교폭력 이제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책심의위원회 이제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모 위원회 이제 심의위원회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서 꼭 야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이제 야구부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부라든가 태권도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운동부 아이들의 이제 사건들을 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지금 소년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그 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뭐 수사기관을 거쳐서 재판까지 오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간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됐더라고요. 1년 8개월 정도 지속된 것 같았는데 그걸 음, 보고 좀 굉장히 좀 참담했고 좀 분노도 일었고 음, 무엇보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게 그 고 최석현 선수분의 그 사건 이후로 음, 이제 경기도 체육계에서 혹시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누군가의 또 이제 희생이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또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음. 네, 거기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해당 그 혐의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음. 대해서도 어, 뭐 좀 경종을 울린다 이런 차원에서
에서라도 한번 소개를 한번 이런 경우 이 지금 초등학교 감독이 지금 어떤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좀 그 법률적인 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다라고 하면 그 초중등 교육법에 그 학교에 계시는, 쉽게 설명하면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교원 외에 또 이제 학교장이 계약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상 어떻게 보면 교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워낙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심하게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니까 이제 많이들 접하실 수는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의 아동은 그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 아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동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 친구들, 음.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또래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면은 뭐 중고등학생도 다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그 음. 법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있을 때 더욱 강하게 처벌을 해라라는 특례법이고요. 음. 실제로는 그래서 아동학대인데 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나올까라고 이제 많이들 기사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음.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라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정신적인 학대도 금지해라, 신체적인 학대도 금지해라, 성적인 학대도 금지해라, 이제 여러 가지 금지 내용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심하게 위반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제 좀 더 강하게 특례로 좀 더 이제 처벌을 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했거나 음.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뭐 상해치사라든가 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기 위한 정말 특별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나 이번 사건도 보도 같은 걸 보시면 뭐 왜 뭐 상해죄가 아니고 왜 폭행죄가 아니고 왜 아동복지법 위반이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아동의 학대에 이제 특별한 규정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대라는 게 정말 눈에 딱 띄게 뭐 선생님이 아이를 심하게 때린다 해서 이제 폭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해서 신체적 학대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처벌예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서 아마 아동학대 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구속은 이제 지금 영장 나와서 구속이 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파악이 됐는데, 뭐 아이들은 그 제일 좀 충격적으로 봤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배팅 공 이렇게 나오는 기계 네네. 있잖아요. 배팅 그 안에 머신. 들어가라고, 네,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겁먹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을 맞게 하고 아이가 공을 맞고 넘어지니까 선생님이 이제 구타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이들 진술에 의하면 배트로 맞았다는 경우도 있고, 뭐 공을 맞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야구 배트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도 위험한 물건으로 봐요. 네. 칼 같은 흉기 외에도 이제 사람을 심하게 다칠 만한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폭행이나 상해에도 앞에 특수라는 게 붙습니다. 그럼 형벌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선생님은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을 한 걸로 판단은 되어지는데, 우선 지금 조사 중이고 사실 모든 처벌에는 증거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감독이 인정한 게 배트로 이용해서 아이들을 때리진 않았다. 뭐 때린 건 인정하더라고요. 욕설과 뭐 폭행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정황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증언들을 좀 종합해서 현재로는 아동복지법 위반만으로도 구속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정말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여야 구속이 쉽게 나오지는 사실 않거든요. 뭐 다른 뭐 범죄들과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있어서 산학교사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사실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동학대가 있을 때 그걸 인지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로 오히려 분류가 돼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동학대를 했다? 음. 사실 이제 아니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야 될 분이 저래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두 음. 번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8개월 정도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습적인 내용도 뭐 보도에 의하면 영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습으로 아동학대 했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하는데 음. 지금 법무부의 그 해석에 의하면 네. 신고 의무자가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2번 가중하냐라고 했을 때 음. 지금 해석안으로는 2번 가중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유권 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중에 가중을 지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음. 무엇보다 피해자가 좀 다수고요. 음.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뇌진탕, 그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서 그렇지 과거에도 벌어졌던 그 유사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그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상습적이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도자라 함은 뭐 예외 없이 그 아동 그 아동 학대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지도자들이라도. 그러면은 사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향후에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물론 이제 사안의 경중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요 비슷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가능성이 사실 다분한 거네요. 음. 예, 이거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좀 유지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학생들 하는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신고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음. 왜냐면은 이 그렇죠. 친구들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진학이라든가 또 뭐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팀으로 옮겨갔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음. 지도자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그 신고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음.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제 수사기관이 인지하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은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자체적으로 잘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해결이 아니라 그냥 잠복된 상태에서 은폐되는 경우가 뭐 좀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예. 아니면 뭐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음. 왜 그 관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굉장히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생의 뭐 절반을 해온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운동을 그만둘 각오가 아니면 신고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이 있어서 네. 사실 성인한테도 살아온 인생을 걸고 뭘 해라라고 하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끼면서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사실은 못 하는 경우인데 안 음. 하는 경우로 돼서 아이들 자체가 그걸 용서하고 넘어간 것처럼 음. 이제 판단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경우야 뭐 이를테면 뭐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좀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좀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하기가 좀 가능한데 뭐 언어 폭력 그 상습적인 언어 폭력을 넘어선 언어를 말을 통한 학대 저는 이런 것도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훈련할 때 어떻게 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또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상습적인 학대, 폭력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을 인정 해준다라고 저는 뭐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혹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음.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 욕을 한다, 폭언을 한다, 욕설을 한다, 이거 외에도 언어적으로 굉장히 이제 괴롭힌다거나 이제 하대한다거나 자존감을 이제 뭉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라고 하고 회사라고 하면 뭐 이제 근로기준법 등의 뭐 갑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새 법제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하니까 이제 네. 보호하는 게 많은데 아동들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언어적으로 혹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고 해도 그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간식을 주고 있는데 저 친구는 너는 못했으니까 저쪽에서 좀 더 배팅볼 하고 간식 먹지 말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쉬운 말로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은 그냥 노출되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뭐 맞은 것도 아니고 욕을 들은 것도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너가 운동 못해서 너는 뭐 남아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우리 애가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운동을 못해서 이 벌을 받나 보다라고만 되다 보니까 음. 그냥 인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이러면 뭐 모욕죄다.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 하면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라는 별도의 처벌 내용으로 아이들을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것 외에 이 아이를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해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 자체를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이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요. 음. 그럴 경우엔 아이들이 이제 당했던 본인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죠. 이게 구체적이고 반복되고 일관적이라면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일기를 쓰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일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본인이 기록한 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하고 얘기한 내용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참고인도 조사를 해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게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했어도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그리고 이제 오염되지 않는 가끔 어머님들이 물어보신다고 이제 녹음기 켜고 뭐 누구야 뭐 이런 일이 있었니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약간 유도신문처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긍정 언어를 하거나 부정 언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있으실 때는 뭐 너무 놀래서 이제 다그치듯이 얘기하시지 말고